안녕하세요. 느바 전도사입니다. 파이널 끝난 것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 이제 NBA 시즌 개막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NBA 팬이라면 정말 기다리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BA 다음 시즌 정규리그 팀 순위 예측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팀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먼저 서부만 다루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위는 LA 클리퍼스입니다. 클리퍼스는 아시다시피 리그 최강의 뎁스를 자랑하는 팀이죠. 항상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족함을 이번 오프시즌 조노를 영입하면서 완벽히 보강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최근 프리시즌 조노의 폼을 보면 아직 녹슬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 카와이 레너드의 복귀입니다.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카와이 레너드는 본인의 마인드셋만 더 열정적인 선수였다면 정규 시즌 수차례 MVP 수상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겸장이죠. 또한 폴 조지가 건재하며 윙자원 뎁스 또한 사기입니다. 모리스, 바툼, 코빙턴은 3&D 자원으로 수비도 되며 3점까지 갖추고 있고 클리퍼스에 있어서 서드 유닛까지 밀려났지만 루크 캐너드의 3점 성공률은 리그 최정상급 슈터 수준입니다. 그리고 고글의 사나이 레지 잭슨과 비록 지난 시즌 경기수는 적게 뛰었지만 확실한 임팩트를 보여준 파일까지 있죠. 그리고 클리퍼스 암묵적 1옵션 터럼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고요. 다음 시즌 부상만 없다면 클리퍼스가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2위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지난 시즌 피닉스와의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자신들이 결코 우연히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뚫은 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전 뉴올이야말로 가장 과소평가받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망주들의 성장세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허브 존스와 트레이 머피 3세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잭슨 에이즈와 다이슨 데니엘스도 프리시즌에 연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전설의 포켓몬 자이언이 복귀했는데 이 선수는 정말 부상만 없더라면 훨씬 대성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요. 다만 잉그랜과 자이언의 교통정리는 필요해 보이며 발렌슈나스와 자이언을 동시에 기용하면 코트가 빡빡한 것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전 뉴올이 맥컬럼 영입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맥컬럼은 정말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리더십도 뛰어나다는 것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증명했죠. 그래서 저는 뉴올이 부상만 없다면 2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3위는 바로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원래 골스를 1위나 2위로 배치할 생각이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NBA를 크게 흔든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린이 풀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저는 이것이 향후 골든스테이트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선수 사이의 회복은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린은 기자회견에서 모두에게 사과를 했다지만 풀은 그린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죠. 당연히 둘 사이의 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린이 이번 시즌 골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히 예측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골스 셀캡 구조로는 그린에게 큰 금액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커리, 탐슨, 위긴스에 이번에 풀도 4년 12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미 이 4명만으로도 꽉 찬 상태가 돼버리죠. 결국 그린은 연장계약 협상에 실패하여 트레이드 된다고 봅니다. 현지에서도 그린이 팀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린이 아무리 성격이 못 갖고 분주장이어도 그린은 절대적으로 골스 시스템 농구의 핵심 자원입니다.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공격에서도 현재 골스에서 그린만큼이나 동료들에게 패스를 잘 찔러주는 패서가 없죠. 그리고 공격에서의 스크린 퀄리티가 아주 좋으며 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군기반장, 역도 잘 수행했죠. 일례로 지난 시즌 초반에 탐슨 없이도 17승인가 18승을 연속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린이 시즌 중반에 빠지자마자 바로 골스가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린은 뭐니뭐니 해도 컷탑 옆에 무조건 필요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선수가 빠진다? 전 골스의 엄청난 악재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와이즈먼과 쿠민가도 아직 골스 시스템 농구에 잘 녹아든 모습을 못 보여줬고 아직도 둘 다 BQ가 많이 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는 오포즈와 게페트의 공백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시즌 프로를 본 분이라면 오포즈와 게페트의 허슬과 투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오포즈는 중요한 리바운드를 수없이 잡아냈고 게페트는 상대팀 에이스 락다운 디펜더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 둘이 팀을 떠난 것은 골스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이러해서 골스를 3위로 예측해봅니다. 4위는 피닉스 선지입니다. 피닉스는 지난 시즌 압도적 시즌 승률로 양대 컨퍼런스 통틀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왜 이번 시즌은 4위냐? 우선 팀 분위기가 이번 오프시즌부터 매우 안 좋습니다. 에이튼의 연장계약 협상부터 듀란트 트레이드 발로 팀 내 분위기가 그야말로 곰탕이 났죠. 또한 크라우더의 트레이드 요청으로 인해 크라우더는 이번 시즌 무조건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크라우더를 대가로 좋은 선수는 영입이 불가라고 생각하기에 이 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폴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폴은 르브론과 거의 동년배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노장인데 가뜩이나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이제 노쇠화가 뚜렷해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오프시즌 성과가 무척이나 처참합니다. 듀란트 트레이드에 모든 것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게 빠그라지면서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팀 내 분위기만 뒤숭숭해진 거죠. 그 후 이렇다 할 자원을 받지도 못했고 지난 시즌 에이튼 백업으로 잘해줬던 맥기마저 나갔습니다. 냉정하게 피닉스는 4위 밑으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할 팀은 댈러스 매버릭스라고 생각합니다. 명실상부 현 NBA 정규 시즌 MVP 후보 1순위 루카 돈치치의 팀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우드를 영입하면서 돈치치와의 2대2 호흡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한 맥기를 영입하면서 빅맨 뎁스의 무게를 더 실어주었죠.
있었죠. 또한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도리안 피니스미스마저 건재하면 댈러스는 엄청난 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치치의 백업을 봐줄 가드진이 너무 부족합니다. 브런슨이 이적함으로 공백을 메꿔줄 선수가 필요한데 디니디로는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가드 문제만 좀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5위로 예측해보겠습니다. 6위는 덴버 너게츠입니다. 덴버 또한 많은 분들이 너무 낮게 준 거 아니냐고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전 스쿼드로만 보면 우승 후보로도 손색이 없죠. 문제는 요키치의 백업을 봐줄 선수가 전임의 신세에 기량이 이제는 NBA에서 퇴출당해도 할 말이 없는 디안드레 조던뿐입니다. 또한 이번에 복귀한 머레이는 프리시즌부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건강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드래프트 전부터 유리 몸이라 평가를 받는 마포즈 또한 불안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혼자 고군분투하며 팀을 이끈 요키치는 너무 혹사를 당하였습니다. 오프시즌에도 유로바스켓에 참가하는 등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저는 윌바튼과 몬테모리스의 지난 시즌 활약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이 요키치를 은근 잘 받쳐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은 생각보다는 덴버가 잘 못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7위는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는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인 팀인데 현재 서부가 워낙 치열해서 7위를 줄 수밖에 없었네요. 이번에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있었죠. 바로 고베어 트레이드였는데 물론 고베어를 데려온 것은 잘했지만 그 대가로 유타에게 준 자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에인지는 장사를 잘하는 걸 넘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저 정도는 쿤보 정도는 돼야 받아올 수 있는데 심지어 일라픽 내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샐러리 필러 선수들 마저 좋습니다. 벤더비트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 선수의 투지는 정말 리그 탑급입니다. 베벌리도 베테랑으로 지난 시즌 미네소타 연건들을 잘 이끌고 결국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었죠. 비즐리도 3점제는 윙자원이고요. 이렇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선수들이 빠진 것에 있어서 아무리 고베어라도 크게 업그레이드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8위는 멤피스입니다. 멤피스가 왜 8위냐고 원성을 살 것 같은데 멤피스는 디앤서니 멜튼과 카일 앤더슨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니 크린이 왔다지만 지금 부상 때문에 뛰지도 못하는 상태죠. 디앤서니 멜튼은 키에 비해 팔도 길고 스피드도 빠르며 수비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카일 앤더슨도 지난 시즌 멤피스에서 벤치에서 너무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었죠. 이 두 선수가 나간 것만으로도 큰데 제런 잭슨 주니어가 최근 부상을 당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장기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잭슨 주니어는 지난 시즌 올해 수비수 후보에도 올랐던 만큼 수비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연락 능력도 좋으며 키가 작은 가드들의 움직임까지 다 따라갈 수준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 골스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 선수 3점 던지는 폼은 영별로인데 생각보다 핫핸드일 때는 엄청 잘 들어가죠. 또한 멤피스의 심장 모란토와 브룩스는 인저리 이슈를 달고 사는 선수들이라 이것도 매우 불안정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9위는 LA 레이커스입니다. 날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레이커스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99% 확신하는데 날은 절대 정규 시즌 무리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정규 시즌은 선수들 로드 매니지먼트 많이 해주다가 풀업에서 빡김할 것 같아요. 우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르브론의 나이는 너무 많고 갈매기는 언제 들어놓아도 이상한 선수가 아니죠. 그 밖에 웨스트브룩에 대해선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고 슈터도 없고 답이 없죠. 구단도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를 계속 기다리는 것 같고 아무튼 알팬이라면 정규 시즌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0위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는 지난 시즌 할리버튼을 트레이드하는 미친 짓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트레이드입니다. 할리버튼 트레이드 되자마자 인디애나에서 펄펄 날아다녔죠. 암튼 풀업도 안 간지 너무 오래되고 해서 풀업이라도 가자는 취지로 트레이드 했는데 문제는 기대는 여전히 안 됩니다. 사보니스 박스는 다른 팀 스타에 비해 무게감이 현저히 떨어지죠. 유일하게 키건 머레이 하나는 세크가 기가 막히게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스틸픽이라고 했던 할리버튼도 잘 뽑아놓고 죽 써서 개줬지만 말이죠. 키건 머레이는 프리시즌 보니 진짜 엄청난 포텐셜이 느껴지더군요. 이 선수는 당장 이번 시즌부터 박스 사보니스와 같은 위치의 중요한 선수로 중용될 것 같습니다. 11위는 포틀랜드입니다. 보틀은 대체 리빌딩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릴라드와 보틀은 이별하고 싶지 않아도 이별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인데 말이죠. 암튼 보틀은 모든 게 다 애매합니다. 맥컴넌과 코빙턴 타일을 내주면서 리빌딩을 안 들어간 이해할 수 없는 무브를 취했죠. 보틀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12위부터 15위는 웬바냐마 노려야 해서 탱킹 확정팀들이라 팀 순위가 의미가 없네요. 세나 노클 휴스턴 유타. 아마 이번 시즌 이 팀들은 단 1승이라도 하면 안 되는 마인드로 경기를 임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은 동부순위 예측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